오늘은 블랙록 투자연구소가 8월 3일 내놓은 주간 리포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조용한 8월? 투자자들에게는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과 석유, 그리고 국채금리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핵심 진단은 희소성입니다. 세상에 돈 쓸 곳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AI 투자 붐과 중동발 에너지 충격, 각국 정부의 대규모 차입이 한정된 자본을 두고 경쟁하면서 물가와 돈 빌리는 비용을 모두 높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채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지켜주는 방어막 기능은 줄었지만 꼬박꼬박 이자를 주는 인컴 자산으로는 오히려 매력이 커졌습니다. 채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뒤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장기 국채부터 팔았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28%로 1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고 반대로 2년물 금리는 4.29%로 내려왔습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격차가 확 벌어진 겁니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시장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금리 재평가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6년 전 1% 아래에서 지금 5%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독일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일본도 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3%에 다가섰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전 세계에서 함께 올라온 겁니다. 배경에는 역사상 가장 빠른 AI 투자 붐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는 지난 6달 사이 약 30% 상향되어 7,2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돈을 빌리고 빅테크도 돈을 쓰는 같은 돈줄을 두고 경쟁이 붙은 셈입니다. 연준을 보는 시장의 눈도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인상 경계로 급격히 바뀌었고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은 장기 채권을 들고 있는 대가로 더 높은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방어막 기능이 약해졌다는 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 손실을 메워줬습니다. 팬데믹 이전 10년간 미국 주식과 국채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43, 서로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 평균은 플러스 0.07, 같은 방향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자 수익, 인컴의 기회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운데 80% 이상이 지금 4%가 넘는 이자를 줍니다.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그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채권 시장이지만 기회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포지셔닝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늘리는 쪽은 미국 주식과 유로존 단기 국채, 그리고 미국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주택담보채권 MBS입니다. 줄이는 쪽은 미국 장기 국채와 일본 국채, 그리고 만기가 긴 우량 회사채입니다. 한마디로 만기가 긴 채권을 피하고 짧은 쪽에서 이자를 챙기는 그림입니다. 인컴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기를 늘리는 건 아닙니다. 블랙록이 고른 것은 단기와 중기 국채, 신흥국이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권, 방금 말씀드린 MBS, 그리고 고금리 회사채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채권입니다. 공통점은 하나, 현금 흐름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번 주 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요일 ISM 제조업 지수를 시작으로 화요일 구인 건수,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중국 무역 수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연준이 방향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지금 고용 지표 하나하나가 금리의 방향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투자와 길어지는 공급 충격, 그리고 무거운 정부 차입이 장기 금리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채가 주는 방어막은 얇아졌지만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의 기회는 어느 때보다 넓어졌습니다. 블랙록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채를 방패로 사지 말고 월급처럼 이자 주는 자산으로 사라는 겁니다. 이상 블랙록 위클리 코멘터리 요약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